네, 이번 강의는 중심축을 이용한 악기와 마우스피스 제어 및 복식 호흡, 온음계, 반음계에 의한 빠른 곡, 느린 곡에 쓰일 기법, 그리고 기능과 기술의 이해관계, 마우스피스로 말하기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수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는 중심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제가 서 있는 것도 이 땅의 중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다시 옮겨서 악기도 내 몸의 중심이 있겠지요. 네, 중심축을 이용한 악기 마우스피스 제어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중심을 이용한 목걸이 스트랩이라 그러죠. 스트랩마다 다 다르겠지만 목을 감싸는 스트랩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얘 중심축은 양쪽 지금 날개 어깨에 있는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스트랩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중심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 2차적인 중심으로 이 고리가 여기에 생겼어요. 악기와 연결고리. 목줄에서 내려오는. 자, 그러면 손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악기가 지탱을 하고 있죠. 원초적인 중심축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여기에 걸려서 악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손 엄지거리를 이용하시라 그랬어요. 오른손 엄지거리를 악기 여기 걸고, 오른손 엄지거리는 거는 역할도 하지만 잡고 미는 역할도 합니다. 미는 역할도. 자, 이렇게 됐으면 오른손으로 엄지거리를 잡고 악기를 잡고 내가 잡고 있을 때 악기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다거나, 이게 아니고 이 중심축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놓고 오른손만 얹혀서 가볍게 얹혀서 나머지 손으로 가볍게 잡고 있을 때 편안해야 돼요.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탄력만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탄력만 해서 악기를 내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음껏. 내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악기를 중심축을 이용해서 내가 제어할 줄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무거운 악기라도 이 중심축만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른손을 잡고 중심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음껏. 그러면은 이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른손으로 잡고 악기를 잡고 중심을 잡고 악기 불기 위한 첫 번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손 엄지거리. 왼손 엄지거리는 여기 옥타브 키 있는데 여기 있죠. 둥그렇게. 이거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옥타브 키를 누르실 때는 여기서 손가락이 떨어진다거나 띄어서 누른다거나 그러시면 분명히 마우스피스가 흔들려요. 그러면 좋은 소리를 못 내겠지요. 자, 그러면 이 왼손 엄지거리도 중요합니다. 왼손 엄지거리도 이 엄지고리 자리에 중심을 여기에 두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고만 있지 마시고 압박을 해서 눌러서 중심축이 여기에 딱 눌러서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옥타브 키를 누르실 때는 띄어서 누른다거나 이렇게 띄어서 누른다거나 마디를 겹친다거나 부족한 방법입니다. 이 탄력을 중심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띄시고 이 옥타브 키만 누를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엄지의 이 왼손 엄지거리는 중심축이 여기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바로 자세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 어깨는 편안하게 약간 붙이셔도 되고요.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보기가 안 좋겠죠? 자,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오른손, 왼손 중심축을 이용해서 오른손과 왼손 악기를 제어하는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손을 살짝 민다는,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밉니다.
그러면 내 입에다 맞추기 위해서지요. 그럼 내 입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너무 들어오는 거를 너무 이렇게 오면은 찍히니까 이걸 왼손에 힘을 압박을 가해서 같이 평행선을 유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왼손도. 자, 그리고 마우스피스가 입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마우스피스 들어오면 제가 전 강의 때, 초급 강의 때, 실전 악기 기초 강의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우스피스에서 오프닝 끝자리에서 0.9cm에서 1cm 정도 자리에 윈 2가 위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윈 2가 이렇게 되겠죠. 자, 윈 2가. 윈 2가 바르게 일자로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리의 색깔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운 2의 입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제가 그걸 그림으로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윗니가 일자로 이 정도, 0.9cm에서 1cm 정도. 윗니가 이렇게 되고요. 아랫입술은 말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윗입술이 윗니에 타이트하게 붙어서 자, 저는 화가가 아니고 미술가가 아니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랫입술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혀끝은 준비 자세가 아랫입 안쪽을 혀끝이 아랫니를 살짝 밀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우스피스 끝과 리드 끝의 혀 위치가 혀에서 3분의 1 지점에 여기에 오겠죠. 꼭지점이. 자, 이게 기본 마우스피스 장착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장착하고 부는 음역대는 어떻게 될까? 음역대는. 자, 기본적으로 소를 기준으로 해서 3옥타브 도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자, 1번 입모양. 1번 입모양. 자, 그 다음에 악보가 이 정도 선에서 있는 데는 이 마우스피스 입모양을 장착을 하시고 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입모양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1번, 그 다음에 2번.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윈 0.9cm나 1cm 지점에 윗니가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랫입술이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각도가 일직선이 됐으면 얘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서 윗니도 아랫니도 살짝 뒤로 빠지면서 혀의 위치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윗니 입술 모양은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어디까지냐? 저음으로 서브톤으로 이제 서브톤 나중에 나옵니다. 자, 우선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브톤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도부터나 라부터나 솔부터나 맨 밑에 도, 시까지 여기까지 쓸 수 있는 주법이겠습니다. 입모양이겠습니다. 예. 서브톤을 내고 보통 뭐 바람 소리 나오고 막 저음에서 막 나는 그 악보의 음역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번 입모양을 해서도 이 음까지도 정톤으로 빵빵빵빵하게 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드러움을 낼 때 입모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입모양을 한번 볼게요. 3번 입모양은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윗니가 반대로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눕고 이 모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아렌지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우스피스 끝 중심점은 혀의 3분의 1 지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3옥타브 도부터 이 위로 플랫젤레까지 올라갔을 때 이 모양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결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음악, 예술은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공부하고 내려와가지고 시험 잘 보고 논문 잘 쓰고 무슨 학위를 주고 박사 학위를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제 귀에 들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음악입니다. 노이즈라는 게 있죠. 그것도 음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반은 길의 방향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그걸 정답을 줄 것이냐, 누가 박사학위를 주고 누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내 연주를 보여주고 그 사람 귀에 좋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기준에서 저 사람 연주 정말 잘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간사해서 내가 이 사람 연주도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 노래도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 노래도 좋아할 수 있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우리 우주틀 속에서 인간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까지 약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저는 오로지 색소폰만 전공을 했어요. 색소폰만. 어릴 때부터 색소폰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색소폰이란 학과가 없었어요. 색소폰이란 학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실용음악과도 있고 색소폰과도 있고 막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정말 참 잘 됐다고 봐요. 제 당시 때는 다른 트럼펫, 트롬본 이런 거는 다 있었지만 색소폰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색소폰이게 하고 싶고 음악이 계속 하고 싶어서 사관학교 군악대를 지원하다시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군악대 생활을 하고 나와서 또 그룹 사운드 활동을 계속했죠. 가수들과도 많이 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그룹 사운드 생활을 접고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온라인을 통한 색소폰 내 연주를 계속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까지 제가 있는 것이죠. 저 혼자 있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현길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이지요. 그걸 저는 절대 관과하지를 않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옛말에 딴따라 소리 그대로 들으면서 조용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으니 나는 연주한 것밖에 없는데 내 연주에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고 불러주고 좋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늘 저는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응어려진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내가
풀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옮겨서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더란 거예요. 이건 저의 노하우입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소리를 잘 내시면 돼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윗니를 꼭지점에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입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주면서 연주를 하면서 그런 음역대의 연주를 하니까 쉽게 잘 진행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 노하우 해왔던 걸 제가 못 그린 글이나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입모양을 갖춰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자세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1번 입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2번 입모양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잘 보시면 입모양이 내가 이렇게 되는, 바뀌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안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다는 느낌, 이렇게. 그러면 이 물고 있는 절대 윗니와 아랫입술 위에 고정 상태에서 떨어져가지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건 부적합. 자, 이 탄력을 스무스하게 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1번으로 됐으면, 이 물고 있는 와서 이렇게 잡고 있는, 물고 있는 이걸 중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백고동 소리 나지요? 서브한 소리. 근데 그냥 1번 넣고 자,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맨 밑에 저음 도를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리드 끝부분으로 살짝 아랫입술 뒤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탄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윗니가 이렇게 눕겠지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눕겠죠. 눕고 이 턱의 고관절은 뒤로 살짝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가볍게 소리를 낼 때 제가 기도를 열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유리창 닦을 때.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 백고동 같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2번 마우스피스 장착하고 소리 내는 법 해봤고요. 3번은 이제 또 반대로 이가 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턱이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이 탄력을 이렇게. 그럼 윗니가 반대로 이렇게 눕겠지요. 눕고 억지로 턱을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가볍게 윗니와 고정 상태에서 살짝만 밖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자, 3옥타브 도. 올라갈수록 약간씩 내가 약간씩 이렇게 되죠. 자, 플랫젤렛 도까지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젤렛 도까지 낼 때는 왜 이 입모양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리드의 이 두꺼운 쪽을 공략을 해서 오프닝을 누가 많이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열려있게끔 해서 소리를 내느냐. 안 그러면 이 높은 음을 낼 때 이 마우스피스 장착하는 게 조금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눌러버리게 되면은 리드 끝부분이 얇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눌러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삑사리가 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 오프닝을 열려있는 상태로 가면서 이 두꺼운 쪽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열려있으니까 소리가 쉽게 잘 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복식호흡을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복식호흡. 이렇게 악기 자세를 1번 주법으로 일단은 잡은 상태에서 보통 연주할 때 보시면은 자, 음악은 교향악이 됐든 클래식이 됐든 반주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처음에 카운터가 나옵니다. 예비 박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비 박자. 예비 박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박자의 템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템포를. 이 곡을 내가 지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템포를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게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든가 이런데 음악회 하는데 가서 보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반주기를 놓고 봤을 때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예비 박자의 카운터가 나옵니다. 자, 느린 곡을 기본적으로 60 템포로 봤을 때 빠른 곡은 우리가 조금 약간 행진을 한다는 템포의 박자가 120을 놓고 봤을 때, 자, 반이죠. 그럼 그 박자보다 반으로 느린 곡을 할 때는 기본 60을 놓고 봤을 때 1, 2, 3, 4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120 템포 하나, 둘, 셋, 넷,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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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이거를 예비 박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휘자분께서 잡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반주기에서 빰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자, 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요. 음악 하기 전에, 내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들고 무조건 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의 마음 자세, 이 사람이 정말 연주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그 곡을 할 때는 이 곡이 어떤 곡인가, 가사 내용, 템포, 그 안에 연주자가 제가 주연이 돼서, 제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돼서 그 현재 가사 내용에 나오는 곡 흐름에 나오는 그 느낌의 내가 돼서 연기자가 연기하기 전에 탁 자세를 취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미리서 준비를 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제가 초청받아서 가보고 연주하는데 음악회도 가보면은 일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니아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전주가 나오는데도 엉뚱짓 하고 있고 웃고 있고 이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가 노래 딱 들어가는데 들이대고 확 부니까 첫음은 다 버려. 첫음부터 다 버려요. 첫음부터 빵 불어놓고 그 다음부터 딱 잡혀 들어가.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음악은 시간적 예술입니다. 시간적 예술. 그 다음에 미술, 요리, 건축 이런 건 공간적 예술이에요. 공간적 예술. 자, 그러면 음악은 시간적 예술이라고 했어요. 시간적 예술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배우가 되든 탤런트가 되든 다 쏟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다 쏟아서 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크게 보자라면은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크게 음악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고 싶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악에 연주하기까지. 자, 기능. 손 잘 돌아야 돼. 자, 지금 기능과 기술의 이해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능, 기술. 기능, 기술.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 참 또 고급반에 가시면 제가 다
비브라토니 밴드니 뭐니 다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비브라토, 밴드, 업다운, 스타카토, 테노토 이런 게 다 기술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기술에서 여기서 부수적으로 붙이자면 이제 곡의 해석 능력. 네. 그리고 플러스 예술이 나오겠죠. 예술.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음악을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 누군가의 이 어떤 곡을 썼을 때 그 누군가의 빙의가 돼서 정말 누구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를 그 곡보다도 더 노래 부른 것보다 더 연주가 더 가슴 아프고 더 낫다 할 정도로 나를 내려놓고 속에서 모든 혼을 뽑아냈을 때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웃고 땅을 칠 수 있고 기쁘고 슬플 수가 있을 때 그때 혼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예술이다와 예술의 극치다. 혼이다, 혼. 저 사람 연주하는 거는. 아프다, 아파. 와, 저 사람 연주만 듣고 있으면 나 막 죽을 것 같아. 숨이 가파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어디 뭐 책자에 있고 뭐 이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40년 가까이 해보니까 끝 마무리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하시는 분들 기능, 조금의 기술, 기능은 손 잘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손 잘 돌아가는 거. 운지 정확하게 잡고 손 빠르게도 하고 천천히도 잘 정확하게. 기능이.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고 해도 악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고 본인들이 하신다는 얘기죠. 보통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 흔히 프로분들이 연주하면은 중국산이나 가지고 불어도 일반 아마추어 하신 분들은 와, 그 악기 뭡니까? 셀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악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평을 한번 해봤고요.